안녕하세요. 자이클럽의 한피아입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3주 전 선관위 내부 직원이셨던 박동건님의 부정선거 증언이 있었습니다. 박동건님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선관위를 장악한 자들에게서 자행되어 왔던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투사였습니다. 암투병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양심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양심선언은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투쟁해왔던 선거 부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알리려는 생애 마지막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박동건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해왔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자들에 의해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박동건님은 이미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에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박동건님은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는 대선과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또 불법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당과 협의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으며 개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검증받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투표지 효력 심사를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동건님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의 문제점으로 국민의 선거권 침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 선거 무효 소송의 양산, 국가 권력의 정당성 훼손, 당선인이 뒤바뀔 위법성 상존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박동건님의 부정선거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동건님의 책을 통해서 선거의 부정을 폭로한 이후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문제점들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그것은 다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형식적인 조치였으며 문제의 본질은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박동건님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전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동건님은 양심 고백을 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날에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박동건님에 의하면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2002년부터 조금씩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전념해왔던 공병어TV의 공병어 박사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부정선거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자행되었으며 2020년 4월 15일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극에 달했으며 계속해서 2022년의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10월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영웅적인 투쟁을 해온 분들, 민경욱, 김영철, 황교안, 박주연, 맹주성, 도태우, 유정화, 이동환, 허병기, 맹주성, 이봉규, 배명수, 오근호, 김미영, 고노용, 최승재, 오상종, 한경구, 김세의, 강용석 및 그 밖에도 많은 분들과 단체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를 떠나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민주시민들과 애국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규명 및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영웅들과 단체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단순히 선거의 부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범죄에 머물지 않고 자유대한민국의 붕괴와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하루빨리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만이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강탈한 자들의 머릿속에는 항구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가족을 지켜주는 정의와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치한 권력으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과 안녕을 도모하는 사악한 자들일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순한 세력들과 손잡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반역의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드시 선거투표관리관의 도장은 불법적인 인쇄 날인이 아닌 도장 날인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통한 사전투표와 득표수를 조작해온 선거 부정 범죄는 대부분이 사전투표를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쇄 날인 투표지는 부정투표지의 대량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선거의 기초 작업이 바로 투표지를 선거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아닌 인쇄 날인을 허용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산 조작과 일치하는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려면 인쇄 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 방법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자들이나 이를 옹호하는 자들은 선거 조작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도장 날인으로 선거 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 인형을 선관위가 미리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면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 현장에서 직접 도장 날인한 개수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의 투표인수를 사전투표 종료 일시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서 며칠씩 보관됨으로써 그 사이에 온갖 부정한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요건으로 법치와 상권분립, 공명선거, 그리고 민주시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민주적 선거의 위기입니다. 공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완벽한 정치 제도는 존재하지 않듯이 민주주의 역시 한계와 약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증명되었듯이 다른 제도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인 것은 평등한 주권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직접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모든 선출직 정치 권력은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통해 자유국민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원칙을 준수하는 이유 또한 모든 정당한 권력의 원천인 개인의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선거는 모든 통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며 따라서 민주국가의 기반과 기강을 훼손하는 부정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자치한 자들은 극형에 처해야 할 중범죄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짓밟히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마침내 역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는 지금 짓밟히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우리가 마침내 역사를 이끌게